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풀이를 위해서 1급-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미지를 오픈해 놓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할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새로 작업할 크기를 먼저 설정해야죠. 자, GTK 포토샵 1급의 3번, 4번은 400픽셀입니다. 그리고 RGB 컬러 8비트 지정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흰색을 지정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설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함께 열어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배경색을 먼저 지정을 한 후에 이미지를 합성을 합니다. 자, 배경색은 제시된 컬러가요. 0099C입니다. 자, 여기에서 코드값 입력하실 때 두 자리씩 반복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력하실 때는 단축해서 09C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Alt 딜리트를 눌러서 배경색을 100% 불투명하게 단번에 채워 넣도록 합니다. 네, 그런 다음 1급-7번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서 제시된 혼합 모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노멀 부분을 누르시면 노멀부터 루미너서티까지 있습니다. 자, 문제지에서 제시한 대로 혼합 모드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라이트 지정하시고 오페시티는 70%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위치를 정답 화면을 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야죠. 저장은요, 여러분 임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을 지정하고 파일 형식 포토샵 PSD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미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포토샵 포맷이 자동으로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새롭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8 이미지를 열고요. 자, 이 이미지 역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 설정을 해주셔야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할 땐 무슨 키 눌러야 되죠? 네, Shift 키입니다. Shift 누른 채 조절점의 모서리에 드래그를 합니다. 자,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실 때는요, 키보드의 키는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의 키를 떼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순서가 맞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하시거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하나씩 추가되게 되면 바로바로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 이 이미지에는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대부분의 모든 필터는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페인트 덥스, 페인트 바르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트스틱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페인트 덥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후에도 바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미지 합성한다. 대각선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레이어 마스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레이어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애드 레이어 마스크 있죠? 꾹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썸네일 옆에 링크가 된 채 하얀색 직사각형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이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제목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비트 그레이스케일을 얘기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지워줄 때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설정을 확인하실 때는 아래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흰색과 검정 지정하고 스위치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여기 프리셋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베이직스의 세 번째 블랙, 화이트 지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리니어 그리고 노멀 오페시티 100일 때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정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본 값으로 바꿔주시는데, 자, 옵션 바에 그라디언트 툴 모양의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요. 리셋 툴, 해당 툴만 리셋, 초기화하는 방법, 리셋 올 툴스 하면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설정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이미지에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정답 파일과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하는 길이 방향에 따라서 지워주는 정도는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하얀색 직사각형의 그라디언트 시작된 부분에 검정, 끝나는 부분에 흰색, 중간 단계 회색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레이어 마스크일 때 작업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됩니다. 간혹 레이어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경우 작업 화면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Z 명령 취소하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이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타이틀 바에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칠각형 모양의 갈매기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개의 레이어 사이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칠각형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설정을 하도록 하죠. 자, 렉탱글 툴부터 커스텀 쉐이프 툴은 여러분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폴리건. 자, 폴리건은요, 다각형을 얘기하는데 기본값은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7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색상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별되는 컬러만 들어가면 되고요. 좀 전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할 때 리셋을 전체에 적용했기 때문에 옵션을 보시면 쉐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쉐입 모양 상태일 때 그리셔야지 레이어에 색깔이 채워진 도형이 그려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종횡비에 맞게 도형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트로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보시면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네, 두께는요 5픽셀을 적용할 거고요. 단일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누르시고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세 자리만 단축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자, 영문 입력 모드로 하셔야 됩니다.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보실 텐데, 자, 색깔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아래 스타일 리니어 앵글 설정하셔야 됩니다. 리니어 90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해 가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1급-9번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아, 카피가 안 되었네요. 네. 네, 다시 열어서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어를 보시면은요. 폴리건 레이어 바로 위에 붙여넣기한 이미지가 레이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가 돼야 되고요. 두 개의 레이어 경계선 사이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아래 폴리건의 밑줄이 쫙 그어지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레이어 3이 이렇게 들여쓰기 된 것처럼 레이어 썸네일이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기, 각도가 안 맞으면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네, 여기서는 이동하여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필름 그레인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되는 레이어 확인하시고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 아티스틱에 보시면 여기에 필름 그레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클릭하고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에 옵션은 그대로 설정해 놓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1급-10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흰 배경에서 나뭇잎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때 주로 쓰는 선택 도구는 뭐죠, 여러분? 네.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퀵 셀렉션도 가능하겠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매직원드 툴을 선택해서 배경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택을 반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막혀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택 고스란히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elect Inverse 해서 선택 반전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하고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자, 크기, 각도 조정해야 되겠죠?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해 볼게요. 좀 전에는 모서리, 조절점의 모서리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옵션 바를 보시면 컨트롤 T를 했을 때 옵션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 부분 W 가로 H 세로에 대한 스케일이 크기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W나 H 중에 하나에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종횡비에 맞게 줄어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회전도 정답 파일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하시거나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우토그로우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아우토그로우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설정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사항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1번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조롭게 흰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음영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선택 도구는 항상 한 가지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택 도구가 협업이 돼서 선택도 가능하실 거예요. 네, 자, 일단 매직원드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Add to Selection 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배경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넘었을 때는 컨트롤 Z에서 선택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리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퀵 셀렉션 사용해서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요. 여러분 여기서 Add to Selection 하시고요. 브러쉬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점증적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절하시면서 명령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선택 영역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은 Alt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함이네요. 네. 빠지는 부분은 Alt키 눌러주시면 굳이 옵션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반전하고요.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십시오. 그런 다음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제 색상을 보정을 할 텐데 정답을 보니까 어때요? 보라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고요. 뭐 소라 이미지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라 이미지를 선택해야 선택된 부분만 색상 보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레이어 5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레이어 패널 썸네일 축소된 이미지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투명을 제외한 픽셀로 채워진 이미지가 손쉽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라색 계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요, 여러분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휴 세츄레이션을 쓰는 방법도 있으나 레이어일 때 레이어의 원본을 보존하면서 색상 보정하는 게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 네 번째 버튼 누르시고 휴 세츄레이션 눌러보시면 이렇게 프로퍼티스 속성이 활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색상화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는요. 네, U는 300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츄레이션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해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1이라고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 모양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부분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스크가 표시되는데 흰색과 검정으로 구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퍼티스가 다시 활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눈 아이콘을 꺼보면 원본이 보존된 상태로 색상 보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눈 아이콘 끄는 것만으로 원본 이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화면에 배치를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모양은 어때요? 몇 개가 제공되어 있나요? 하나, 둘, 세 개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침반 이미지를 먼저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쉐이프인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침반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색상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앤 모어 or 레거시 디폴트 쉐입.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초반에 쉐이프 추가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볼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나침반 모양을 선택하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모양 도구 커스텀 쉐이프로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간혹 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있으면 안 돼요. 네, 커스텀 쉐이프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적절하게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패스 셀렉션 상태일 때 바로 이동해서 조정하고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 크기 조절 컨트롤 T 눌러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깔을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들어가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자, 세 자리로 축약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림자 방향은 앵글을 여러분 설정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도 조정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나침반 모양은 됐고요. 이제 장식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이 모양의 선택 상태를 해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도 안 보이고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표시된 것도 안 보이죠? 자, 이게 이제 해제가 된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는 동안에 이게 선택 해제가 되지 않으면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선택 해제하는 방법 엔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장식 5라고 하는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장식으로 들어가겠죠. 네, 어너먼트 클릭하시면 되겠고, 마우스 오버 하시면 이렇게 이름 나오고요. 어떤 모양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기 전에 이 필 부분을 클릭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린 후에 레이어에 이 사용자 지정 모양 도구에 레이어 썸네일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이곳에서 설정하시는 게 좀 더 빠른 설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연이어서 그릴 때는 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여기 칠각형의 사이드에 맞게 각도를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 밖에 마우스 놓고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일 때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자, 엔터 누를 때마다 테두리 부분이 표시되거나 풀리거나 하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5로 지정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의 스타일은 이너 베벨 내부 경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디렉션은 업입니다. 위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뭇잎 위에 있는 모양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풀 모양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자,
찾아 들어가도록 하죠.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색상은 흰색입니다. 흰색일 때는 FFF 입력하지 마시고요. 컬러 피커 큰 사각형에 왼쪽 모퉁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흰색이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세부 설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 파일 보시면서 여러분이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양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자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자 효과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자의 왜곡, 워업 텍스트 지정한 건 두 개죠. 그죠? 더불어 여기에서 회전된 텍스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입 툴 선택하고요. 가로 입력일 땐 허리젠탈 타입 툴 수평 입력 도구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자,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설정을 보시면 궁서 36이고요. 네. 워업 텍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PC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밴드는 초기 값이 50%인데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값을 좌우로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스트로크가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 1픽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글자의 면에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왼쪽 컬러에 대한 설정 교재 내용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컬러에 대한 설정도 교재 내용대로 입력하시고, 그런 다음 리니어 90도로 색상의 방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까지 3개의 이펙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맑은 물, 푸른 강산을 지켜주세요. 자, 도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하실 땐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 하지 마십시오. 클릭한 상태에서 완성형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위에 옵션에서 설정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거나 찾아주시면 돼요. 도둠 20포인트, 한글 글자 조금 굵게 보이기 위해서 스트로크 지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글씨 컬러 설정되어 있는 거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워업 텍스트는요, 플래그라고 해서 깃발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 깃발의 밴드는요,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여기에 어때요? 스트로크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스트로크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웃사이드 2픽셀 적용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는데 왼쪽 컬러, 그 다음에 오른쪽 컬러 스탑값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속성은 여러분 반복하실수록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이렇게 룰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리고 이 글자 부분도요. 네, 도둠 14포인트 지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eautiful C라고 해서 이 글자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글씨를 입력하실 땐 자, 호리젠탈 타입 툴 그리고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입니다. 네,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 나왔을 때 여러분 위쪽에서 이제 설정을 맞춰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에리얼 레귤러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씨 색을 클릭해서 3FF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입력하시고요.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웹 텍스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시고요. 자, 단일 색상입니다. 컬러 지정하시고요. 네, 컬러 V컷 띄워서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컨트롤 T를 눌렀는데 이렇게 크기 조절 회전하는 옵션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펼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부 설정에 대한 지정을 하고 싶을 땐 이 캐릭터 패널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축키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엔 여러분 키패드에 엔터를 치시거나 상단에 V자 모양 클릭하셔서 완료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레이어 스타일을 발효 적용했기 때문에 OK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커서가 글자 중에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업 중에 커서가 클릭되어 있는 거 모르시고 컨트롤 T를 했는데 이렇게 변형에 관련된 조절점이 뜨지 않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하겠습니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맞겠죠? 네. 보시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에 엔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격자 가리기 하시고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 자, 이 최종적인 저장을 해 두셔야 만약의 경우 수정할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임시 폴더에 작업한 PST를 열어서 작업 진행 가능할 거예요. 네, 이제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이때는요. 어디에 내 PC 문서 클릭하셔서요. 네. 연습하실 때도 이 경로 안에 GTQ 폴더 만들어 놓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야지만 답안 전송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전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자, JPEG은 옵션이 있습니다. 이미지 옵션에 퀄리티는 8, 하이 정도 설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에 PST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사이에 링크 걸려 있으면 한쪽만 입력하면 비율에 맞게 조정됩니다. 60에 40 픽셀, 72 픽셀 per 인치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임시가 아니고 내 PC 문서 GTQ 폴더를 찾아서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면 3번 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